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증시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의 종목들 엄청나게 빠르게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리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소개해 주셨던 RS 오토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루 만에 1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RS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라파스, 코인테크, 화신까지 다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수지 아나운서가 이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지금 이제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증권방송 역사상 매일매일 한 종목씩 추천드렸는데 하루 만에 10% 이상 목표가를 돌파했던 적은 저는 처음 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시장과는 상관 무관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종목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코인테크, 뭐 라파스, 또 어제는 화신은 또 27% 하루 만에 상승 흐름 나와줬고요. RS 오토메이션까지 연일 상승 랠리, 목표가가 제가 보통 10에서 20%를 잡아드리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다. RS 오토메이션도 지금 이제 대기업들의 로봇 기업 쇼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10%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현대도 또 LG도 지금 본격적으로 또 국내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은 결국에는 뭐 지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MOU를 하든지 아니면 수주를 확대되든지 결국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는 사실 RS 오토메이션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에선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오늘 시세가 좀 분출되면서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6,000원 라인대도 돌파하면서 수익률은 한 13% 이상 찍혔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요. 익절가는 제가 지금 14,920원인데요.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오르던 종목들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태고, 오후장에는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경계성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17,300원 라인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RS 오토메이션 하루 만에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17,300원, 익절가는 14,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파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라파스도 3월 7일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라파스도 잘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장 대비 또 제약바이오 업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서 중심이 되는 종목이 또 라파스라는 종목이에요.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는 전 세계 최초로 또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뭐 바늘 공포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백신이 주사 바늘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로 니들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라파스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시장 대비는 굉장히 낙폭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전일 시세가 좀 분출된 상태에서 오늘은 시장이 거의 2% 가깝게 조정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라는 거는 딱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익절 라인 때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 지금 현재 25,2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25,000원 종가상 이탈 시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29,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라파스의 2차 목표가는 29,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파스와 RS 오토메이션까지 시원하게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전일 이제 RS 오토메이션의 후속주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후속주로 해성 TPC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TPC 역시 로봇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밀리고 있고요. 네. 7,0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해성 TPC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해성 TPC는 조금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속기 관련주들 어제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서 맞아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SPG는 오늘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지난번에 사실상 그 감속기 관련된 기업을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었는데 사실 해성 DPC 같은 경우도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기술력이 있고 점유율이 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돼서요. 오늘같이 시장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성 TPC도 감속기 관련주 또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는 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집중해 볼까요? 네, 일단 해성 TPC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국내 감속기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승강기 감속기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한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 뭐 에스컬레이터, 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거의 국내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당연히 승강기는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해성 TPC의 어떤 실적 성장도 부동산 경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용 간속기 매출 비중은 한 10.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산업용 감속기는 한 10% 정도가 되고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아직까지는 0.3%밖에 매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다만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확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 또 그리고 동남아 또 미국 또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특히 사이클로이드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로봇용 고정림 사이클로이드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기업들은 결국 대기업으로부터 뭐 수주라든지 또는 지분 투자라든지 장기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해성 TPC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조 로봇용 고정 및 사이클로이드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했고 또 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SPG가 사실 이제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SPG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현대가 어떤 기업을 이수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성 TPC 같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꼭 현대가 아니더라도 추후적으로 국내 대표 기업들, 또 글로벌 기업들도 잇따라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자체는 사실 로봇의 원가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감속기 기업들은 로봇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들의 로봇 기업 쇼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했던 기업이고요. 다양한 정부의 어떤 국제까지, 로봇 관련된 국제까지에 다 참여한 기업이 바로 해성 TPC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현대뿐만 아니라 국내 또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지분 투자와 앞으로의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해성 TPC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대기업들의 로봇 회사 투자가 계속되면서 해성 TPC도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여전히 이제 바닥 구간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6,4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6,500원 또는 6,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8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8,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혜성 TPC 소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7,800원, 2차 목표가 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옥션은 또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현재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22,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옥션,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서울옥션은 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옥션이 또 지분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더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때문일까요? 네, 일단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이제 소더비 또 그리고 신세계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뭐 이어져 왔던 기업이고요. 오늘 오전에도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더비 관련해서 인수가 뭐 확정됐다, 마판 협의 중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꼭 소더비가 아니더라도 지금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대표 기업들이 계속해서 서울옥션의 인수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서울로서의 어떤 경쟁력과 또 STO 시장이 더욱더 확대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서울옥션 2단으로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술품 경매 업체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옥션입니다. 네. 포인트들 어떤 걸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국내 1위의 미술품 경매 오프라인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품 경매 관련해서 온라인 1위는 제가 이제 K옥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K옥션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손잡고 NFT 플랫폼과 또 STO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온라인 점유율 1위는 K옥션, 오프라인 점유율 1위는 서울옥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시장은 뭐 사실상 시장과 무관하게 사실 자산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려도 미술품 시장은 연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이 미술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취득세랑 보유세가 없고요. 또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이나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상당한 대안처로서 좀 곽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더비가 뉴스 보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단독 보도로 나왔던 뉴스인데, 소더비가 사실 1년 전에도 서울옥션과 인수를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사실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탑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와 함께 경매 시장을 거의 이끌고 있는 양대 상บิ๊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더비는 277년 전통의 예술품 거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더비가 지금 서울옥션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달부터 나왔던 뉴스인데요. 지금 이 뉴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울옥션의 인수가 확정됐다, 그리고 마판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서울옥션 관계자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뭐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지만은, 저는 결국 꼭 소더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경매 업체들과 또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잇따라서 지금 서울옥션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서울옥션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더비가 서울옥션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아시아의 가장 미술 시장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K옥션과 함께 STO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부동산 또 그리고 미술품, 뭐 자동차 시장까지 사실상 이제 농축산물까지도 계속 지금 STO 관련된 종목으로 부합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술품, 부동산은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미술품 관련해서는 K옥션과 서울옥션이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미술품 경매 사이트인 지금 서울옥션과 K옥션과도 꾸준하게 지금 MOU를 체결하면서 지금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태고, 정부도 많은 규제들을 좀 완화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증권형 토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들이 지금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새롭게 시작되는 도입기다라고 판단돼서요. 서울옥션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탄탄한 본업과 함께 또 피인수설 그리고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서울옥션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네,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다가요. 시장이 워낙에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윗꼬리를 좀 달았었는데, 일단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19,500원. 네, 서울옥션 차트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서울옥션은 19,500원을 손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1차 목표가는 24,000원 라인대, 그리고 돌파 시에
26,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서울 옥션 소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 2차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새로운 두 종목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이 달릴까 말까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게요. 매니저님이 3년간 달릴까 말까를 진행을 해주셨고 또 엄청난 수익률 보여주셨는데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정신없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3년이 됐고 또 횟수로는 지금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아쉬운 감도 큰데 일주일 동안 그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려서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유종의 미드를 거둔 것 같아서 나름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달릴까 말까보다 훨씬 더 화끈하고 좋은 종목들, 시장과 무관하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겠고 새로운 포맷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거니까 다음 주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